볼게요. 31번 모의고사입니다. 11월 모의고사. 자, over 4.5 billion years ago. 45억 년 전이죠. 45억 년 이상 전에 지구의 primordial 자, atmosphere was 합니다. 자, 지구의 그 흔히 말하는 원시 시대의 대기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원시 시대의 대기는요, was probably 아마도 주로 수증기,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질소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죠. 자, the appearance and subsequent evolution of exceedingly primitive living organisms,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들어가고 이 자리가 이제 딱 나오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과 그 다음에 연속된 진화하는데 이 진화란 말이 지금 약간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예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xceedingly 극심하게 원시적인 생명 유기체들, 뭐 흔히 말하는 뭐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라든지 단순하게 뭐 single celled plants 하면 흔히 말하는 단일 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세포 식물들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외형과 연속된 진화가 began to change하기 시작했답니다. 뭐를요? 그 대기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liberating oxygen and breaking down carbon dioxide and sulfur dioxide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liberating이라는 단어가 오른쪽 해석해 보면 유리시키다라고 나오는데 유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liberate라는 단어 자체가 자유롭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다, 산소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산소가 퍼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화가 어떤 대기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전에 산소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산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나오고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죽이고 이산화황도 죽여버렸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산소가 그만큼 많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과정이 made it possible 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뭐를요? 좀 더 높은 유기체들, 흔히 말하는 뭐 고등 생명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생명체들이 발전하는 데에 가능해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when the earliest known plant cells with nuclei evolved about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가장 이른 시기에 알려진 식물 세포들, 뭐가 있는 핵이 있는, 즉 핵종이 있는 가장 일찍 알려진 이런 식물 세포들이 약 한 20억 년 전에 뭐가 됐더라? evolved 동사입니다. 진화되어졌을 때 이 대기는요, seem to have had only about 1% of its present content of oxygen. 그러니까 그것에 현존하는 어떤 산소 농도가 약 1%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식물 세포들, 그러니까 핵이 있는 식물 세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1%의 산소가 이제 등장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With the emergence of first, 자, 뭐의 출현과 함께 뭐 최초의 육상 생물, 그냥 육상 식물이죠. 육지 식물들의 최초 출현과 함께 이때가 언제냐니까 약 5억 년 전에 산소가 reached 도달했는데 약 그것에 현존하는 concentration 농도의 3분의 1 정도까지 도달했대요. 그냥 식물이 등장하기는 왜냐하면 식물은 원래 뭐를 뿜어? 산소를 뿜잖아.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산소가 현재보다도 3분의 1 정도 이제 도달했다. 이게 아까는 1%였고 아까는 없었고. 그죠? 자, 그래서 it had risen to almost its present level 하니까 이거는 현재 수준을 뜻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억 7천만 년 전에 이르러서는 현재 수준까지 이게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니까 동물들이 처음으로 스프레드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게 동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잖아. 동물은 산소 때문에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대기는요. 따라서 not just the requirement to sustain life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어떤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 필요 조건일 뿐만이 아니다. 이거는 뭐이기도 하더라. 생명체가 결국은 등장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결과이기도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지금 잘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원시 시대 때는 산소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핵이 있는 식물체가 나오게 되면서 1%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육지 식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3분의 1 정도의 산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가 나와? 이제 동물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산소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이런 변형 문제 쉽게 나온다 하면 당연히 순서 문제가 1바야. 딱 깨놓고 이거 말고는 낼 게 없거든요. 자, 32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올 프라이머리 더럽게 많이 나오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유치뽕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자, one of the primary ways. 자, 주요한 방식들 중에 하나. 즉, 멋에 의한 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by which 음악이 is able to take on 차지하는 거예요. 뭐를요? 중요성을요. 어디에? 우리의 내적 세계에. 오늘 내적 세계 하면 당연히 마음이겠지. 그죠? 우리의 마음에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주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다? 여기에 이 지금 음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악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기억과 함께. 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한 2월 달쯤에 가수 김건모가 불렀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만 딱 들으면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누나한테 고백했다가 차이는 그런 시절. 교회 누나였어요. 자, 어쨌든 자, 이거 김민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 볼게요. 자, memories associated with important emotion답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거 associated pp입니다. 관련된. 그래서 중요한 감정들과 연관되어진 이런 기억들은요, tend to be 뭐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 좀 더 깊게 embedded 차지되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에? 우리의 기억 속에. 뭐보다?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기억들은요, 감정적인 기억들은 are more likely to. 자, be likely to 무슨 뜻이야?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뭐할 것 같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좀 더 뭐할 것 같더라? vividly remembered합니다. 생생하게 기억될 것 같대요. 내가 이때 이 누나한테 언제 의의 고백했냐면요. 전화로 고백했거든요. 누나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나한테 편지를 주더니 넌 동생이야. 이거 흔들었어. 그리고 그 누나는 교회를 떠났죠. 한 1년 동안. 아이고. 예전에 어떤 형이 그 누나한테 또 고백했는데 또 그 누나가 1년 동안 떠났어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어. 자, 어쨌든 생생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또 나오죠. are more likely to be. 또 뭐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 recalled 될 가능성이 있대요. 즉 기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와 함께? with the passing of time. 시간이 지나는 거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 아, 그때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들을 때마다 맨날 그 시절이 떠오르는구만 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보다도 neutral memories보다도 중립적인 기억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기억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기억보다도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가 막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경우로 내가 2005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과대 하던 시절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노래가 이지의 응급실. 이 바보야 진짜니야 그거 있잖아요. 그내 18번 곡으로 불렀거든요. 노래방 가면 맨날 그거 잘 부른다고. 아직도 그거 있어요. 후배들이 선배 응급실 불러줘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에휴, 자 어쨌든 미쳤지. 자 그때 그거에 막 기억나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since music can be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입니다. 요 단어 일단 중요합니다. 불러일으키는 이런 뜻이에요. 밑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since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because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음악이 매우 extremely는 매우예요. 매우 감정적으로 뭔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삶의 어떤 사건들, 뭔가 기억될 만한 사건들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heightened,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뭐를 확신시켜주면서 기억들,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become deeply encoded 합니다. 이것도 동남 쳐주세요. encode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암호화 되도록 해준다. 계속 머릿속에 새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retrieval of those memories. 그러한 기억들에 대한 retrieval. 주어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is. 근데 여기서 회복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is의 응급시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근데 평소에는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 기억 잘 안 하겠지.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 음악을 들으면 2,000원짜리 내가 참 저번에 잘 불렀는데 이 밤 오야지 하면서 불렀는데 하면서 그때 그 기억 하면서 좋았는데 내가 한국 해양대 나왔으니까 그쪽에 바다 듣고 오면서 하면서 막 학교도 막 떠오르고 막 학교 가고 싶다 막 이거 막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에휴 미쳤지. 자, 어쨌든 자, 다시요. 그 기억에 대한 어떤 회복은요. 그런 다음에 상황적인 어떤 효과에 의해서 enhanced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화된다. 그만큼 많이 떠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in which 요거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들 안에서 the recreation of a similar context to that in which that memories were encoded can blah blah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이거 끊어버릴게요. 하나의 어떤 재생성,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상황의 재생성, 즉 뭐에 대한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선행사예요. 그래서 기억이 뭐라 하죠? 기억이 다시 이제 암호화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에서의 어떤 비슷한 맥락에 대한 재생산이 그것들에 대한 회복을 facilitate 할 수 있다. facilitate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이하게 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딩딩딩딩 이런 것들이 can activate intensely 강력하게 생생한 기억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였더라? Rehearing the same music associated with the event 그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같은 음악을 다시 들음으로써 됐죠? 그럼 다시 듣다 보면은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옛날 노래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에 저장을 하면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에이 듣기 싫어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하다 다시 또 기억나면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디서 이런 노래가 들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때 참 우리 시원이가 참 잘 불렀지 하면서 맨날 교회 가면은 아니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찬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맨날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괜히 그거 불러줬다가 괜히 막 이상한 꼬라지 돼가지고. 에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2번은 솔직히 조금 문제가 나오면 좀 쉬울 거예요. 일단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음악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뭔가 좀 기억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지 문제나 이런 것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 일단 답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Imposing ourselves on nature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우리 자신들을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대요. 우리 자신들을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대요. 뭐 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의 경우 대신에 우리는 자연에게 우리 자신을 강요하고 있대요. 아마도 가장 분명한 방식,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놓고 to 부정사 나오잖아요. 그럼 뭐 많은 것이에요. 즉 in the biomass 하니까 생물량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물량 하면 딴 게 아니고 그냥 뭐 동물들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the total worldwide weight of mammals 하니까 포유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세계 포유류들의 어떤 무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함께 아마도 weighed only about 2/3 as much as all the 자 다시 할게요. 자 오래전에 우리 인간들 모두는요 함께 뭐 했더라? 무게를 쟀대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쟀다 하는 게 아니고 무게가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무게가 나갔는데 뭐만큼이나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들소, 즉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바이슨 또는 비슨 이렇게 했는데 이 들소만큼의 3분의 2 정도가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8 하니까 8분의 1 정도 덜 나갔다 하는데 누구만큼이더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코끼리들만큼이나.
그러면 들소 몸무게의 3분의 2가 우리 인간들이었고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의 8분의 1 정도가 우리 무게였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지만 산업시대에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의 개체수는요. 뭐가 되어졌더라? exploded. 무슨 뜻입니까? 흘러 넘쳤다, 폭발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넘쳤다는 얘기니까 증가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러한 들소와 코끼리들을 죽여요. 언제? industrial scale.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규모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산업의 규모, 다른 말로 이제 엄청난 규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들소와 코끼리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끔찍한 숫자를 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당연히 뭐 코끼리나 들소가 뭔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the balance 이런 어떤 균형이 shifted greatly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졌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 단어는 조금 어휘 변형으로 좀 생각 좀 할게요. 요 단어요. 밸런스요. 그래서 균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at present 현재가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요. 무게가 나가는데 와 모든 들소와 코끼리들을 함께 놓은 것만큼의 350배가 더 나간대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코끼리들을 다 불러놔놓고 무게 재고 들소들을 다 불러놔놓고 무게 재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무게를 재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코끼리나 들소가 인간보다 더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들이 코끼리보다도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들소한테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인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많은 한 70억 인구 다 뗄다 놓고 무게 다 재는 거하고 전 세계에 있는 코끼리들 다 불러놓고 무게를 재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무게가 더 나간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다 막 체중돼가지고 재보고 이러니까 진짜 인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영이 됐나? 아, 내기만 돼. 자, 그래서 자 우리는요. 그래서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Earth's wild mammals combined입니다. 자, 여기서 combined는 pp입니다. 합쳐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진 지구상의 야생 포유류보다도요 10배 이상 더 무게가 나간대요.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요 덧붙인다면 모든 포유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고 있는 우리가 가축으로 두고 있는 소떼, 양떼, 돼지, 그다음 말, 그다음 기타 등등 이런 모든 포유류들을 거기에다 덧붙여버리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비교는 엄청나게 ridiculous 별표입니다.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정말로 터무니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길러진 이러한 동물들이 뭐를 보여주더라?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의 어떤 생물량의 97%를 차지한대요. 그럼 인간들도 당연히 어떤 가축을 기르면서 동물들 데리고 있겠지. 그는 얘네들 인간에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뜩이나 70억 인구 왁 하고 있는데 그거다 기르고 있는 뭐 소떼, 양떼, 말떼 다 여기다 포함시켜. 이렇게 포함시킨 거하고 전 세계에 있는 코끼리들하고 이제 무게를 재보면 당연히 얘네들이 무게가 훨씬 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 무게를 왜 재요? 이렇게 하지 마라.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비교는요. illustrates 뭐를 보여주더라? 근본적인 포인트를 보여준대요. 하나의 어떤 요점인데 instead of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결국은 뭐를 배웠더라? to shape it to our own ends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ends에 맞게 그것을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는 얘도 빈칸추는 가능하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동물의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이 동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킬드 나왔었잖아. 그죠? 그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약간 환경적인 문제라서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죠? 별표 2개 치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4번. 이거 참 되게 어려운데 이거.
요게 약간 좀 심리적인 얘기라 가지고 요거는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요 확실성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성을 찾는다. 이거는 약간 조금 모순된 얘기가 좀 있죠. 뭔가 딱 답이 없는 곳에다가 답을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요 혼돈의 속에서 순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모호함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고요. 그 다음에 복잡함 속에서 확신을 찾아요.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뭐 하는데요?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내요. 라고 베스트셀링 라이터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버려. 버려. 왜냐면 여기 댄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뭘 있는 거야? 뭘 댄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입만 말하는 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 다운표 내용만 그대로 갈게요. 진짜 글 뭐같이 써놨다 진짜. 자, 세상을 통제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대요. 뭐보다? On trying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시요.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기보다는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보낸대.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찾습니다. The is to follow formula. 그러니까 따르기에 쉬운 어떤 공식을 찾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더라? 바로 갈게요. Lose our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unknown. The unknown이 뭐냐면은 알려지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미지의 것들. 이거 얘기하는데 미지의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답이 없는 거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어프로치 접근은요. 나를 뭔가 상기시켜 주는데 고전적인 어떤 이야기를 상기시켜 준대요.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예시로 하나 얘기하는 건데, 자, 술 취한 남자가 그의 키를 under the street lamp at night, 밤에 가로등에서 찾고 있대요. 자, 다시요. 술 취한 사람이 깔락깔락깔락깔락 된 사람이에요. 소주병 있어요. 해롱. 이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뭐 문제야 지금.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요? 가로등 안에서 뿅뿅뿅. 아, 진짜 그림 못 그린다, 그죠? 가로등 안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술 취한 사람이 지 키를 잃어버렸는데 가로등에서 찾는데 여기 있으란 법 있어요? 없지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 근데 키가 지금 보세요. 이 공간이 아니고 다른 어두운 공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빗대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자, he knows. 그는 압니다. 그는요, 그의 키를 잃어버렸는데 어두운 어느 부분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술 처먹었어도. 근데요, looks for them. 그것들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Underneath the lamp 합니다. 그 가로등 아래에서 찾는데요. 아니,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는 알겠는데 어두운 부분에서. 근데 왜 그거를 가로등 있는 밝은 곳에 찾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because 뒤로 넘어가면 that's where the light is. 거기가 바로 빛이 있는 장소라서. 그럼 빛이 있다는 얘기는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솔직히 키가 잃어버린 그 어두운 장소 어딘가는 불확실성이잖아. 그냥 불확실성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상한 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의 yearning for certainty. 자, 저기서 yearning 하는 말,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요, 우리를 이끌었는데 뭐 하도록? 겉보기에는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대요. 사실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을 이끌기는 하지만 뭐 아직 뒤에 벗은 안 났죠. 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 그러니까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의 키를 찾음으로써 어쨌든 뭔가 겉보기에는 안전한 장소가 그 가로등 밑에니까 거기에서 뭔가 있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확실성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자,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alk into the dark. 어둠 속에서 뭔가 위험한 걸음을 가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거기만 빛이 보이니까 거기만 걸어 다닐 수 있지 어두운 데를 돌아다니게 되면 갑자기 붕 하고 부딪혔는데 고양이가 이야 엄마야 깜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요, stay within the our current state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만 우리는 머물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뭐 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inferior하다 할지라도 이거 별표 치세요. 어휘 변형 가능해요. superior냐, inferior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그것이 열등하다 하는 말은 결국 힘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현재 상태 안에서만 있으려고 한다 하는 말을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저 성적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해봐야지. 근데 해봐야지 하는 말에서는 확실성이 느껴집니까? 불확실성이 느껴집니까? 확실성. 당연히 불확실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몰라. 일단 해보고 나서 얘기해. 근데 그 해보는 일 자체가 어디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게 좋은 글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쉽게 낼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단순 어법 문제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자리. 리드하고 투 부정사 자리. 이런 거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한 두 문장까지는 사실은 뭐 별로 얘기할 거는 없어요. 별로 얘기할 거는 없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별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빈칸 자리에 있잖아요.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하는 요 자리 있잖아요. 문장 삽입도 가능하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요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의 예시로 나오는 어떤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장 삽입 예상으로 하나 좀 기억을 해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다. however. 이거 그러나 아니야. 비록 머물지라도야. 지문 바뀌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비록 머물지라도 가장 대표적인 단어 뭐야? 더우나 올더우죠.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대로 가야 돼요. It may be inferior. 하시겠죠? 이렇게도 바꿔줘야 됩니다. 준혁아 안 적나? 잘생긴 놈들은 말 더럽게 안 들어.